자, 이제 죄와벌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또 차기작이 역시나 문제가 되는데, 그 제가 전기 사생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부인과 함께 외유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백치는 외국에서 쓰게 되고요. 거기 백치의 시작 부분도 페테르부르크 바르샤바 기차입니다. 그래서 바르샤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오는 기차 안에 주인공이 타고 있죠, 무의식기니.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스위스에서 오니까, 스위스는 따뜻하니까 진짜 요즘식으로 얄팍한 그 트렌치 코트 하나에 보따리 하나 쥐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추운 이제 페테르부르크에. 그렇게 이제 주인공이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납니다.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으로.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백치는 그리스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도스옙스키가 생각하기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문학적인 형상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매개가 되는 캐릭터가 돈키호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이제 도스옙스키가 생각했던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주인공인 돈키호테인데, 그가 아름다운 것은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왜 아름다운가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존재인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세속의 시선으로 보면 이제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이렇게 백치로 발달장애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뇌전증까지 있는 이제 그런 인물로 이제 28세의 그런 금발의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 자체는 이건 완전 치정 살인 소설이거든요. 그렇고 이제 그 로고진이라는 모든 점에서 이 무의식인하고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색 머리에 막 열정적이고 이런.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강렬한 전형적인 도스옙스키적 여주인공이 또 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예빤친 장군 가문의 아글라야라고 막내 딸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어떤 약간 변덕같이 이렇게 또 무의식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삼각 나아가서 사각 관계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파멸하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작가가 그 무의식기를 그리스도로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소설을 읽어보면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줄거리 자체도 이렇고. 그래서 이제 아주 대표작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매니아층이 굉장히 이제 두터운 소설이고, 도스옙스키의 어느 장편보다도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도드라지는데요. 무의식기의 묘사 속에서도 그렇고 그림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는 한스 홀바인의 그 관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진짜 관뚜껑이 이렇게 있어갖고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도스옙스키가 무의식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묘사하는 바로는 정말로 그 부활의 가능성을 1도 시사하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혹한 이제 그런 모습. 근데 그거를 통해서 신의 뜻이 이렇게 현시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뭐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죄와벌부터 해가지고는 전기 도스옙스키에게는 없는, 후기 도스옙스키만 있는 것, 바로 신이 등장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성경 텍스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개 심지어 들어가 있는데, 죄와벌은 나사로의 부활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백치는 묵시록입니다. 도스옙스키가 자기 나름으로 이제 다시 쓴 묵시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1년에 악령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이제 물건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 영원한 남편이라는 소품격의 조금 희극적인 그런 작품을 쓰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희극이라기보다는 이제 희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를 이제 쓰고 나서 조금 약간 손을 푼 다음에 1871년부터 이제 악령을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72년에 이제 완간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번역한 도스옙스키의 작품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을 통해서 번역가로 이제 데뷔하게 된 것이기도 하여 또한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악령은 말하자면 도스옙스키식 정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벌이 도스옙스키식 범죄 소설, 백치가 도스옙스키식 연애 소설, 악령은 도스옙스키식 정치 소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도스옙스키가 쓰면은 정치 소설도 이렇게 종교적이고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소설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죄와벌도 비슷합니다. 약간 뒤로 가서 그 도입부를 보시면은 한 대학생이 막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바삐.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다 보여요.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범죄가 우리 앞에 다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시작하는 범죄 소설이 없거든요. 보통은 범죄 현장이 있고,
누가 왜 어떻게 죽였는지를 추적하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보통의 범죄 소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무슨 자신감인지 범죄 소설로 시작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게 소설의 일부거든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몽땅 다 왜? 이 젊은 청년이 왜 이 두 사람을 죽여야 했는가, 왜 죽일 수밖에 없는가를 밝히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미 작가가 다른 클래스에 속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악령은 처음에 쓸 때 대놓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술성을 훼손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쓰겠다라고. 이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는 그 체렌첵스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커집니다. 60년대 70년대로 가면서 계속 커지고요. 나중에 이제 인민주의 운동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혁명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는데,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역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악령은 예언서가 이제 돼버린 거죠.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저대로 가면 안 된다. 혁명의 흐름을 막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쪽입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도스토옙스키는 보수주의자고 저런 혁명의 이데올로기에 엄청난 포비아를,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서 그것을 막고자 했는데 되게 역설적으로 본인이 그 허무주의의 10년을 제일 깊이 꿰뚫어 보고 그거를 소설적으로 제일 잘 형상화했다는 것,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1860년대에 요거는 이제 발표 연도는 71년, 72년이지만 60년대 소설로 보는데요. 그때 반허무주의 소설이 되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요 반자 써가지고 안티 니힐리즘 요 소설이 되게 많이 쓰여졌는데 그때 쓰인 많은 소설들이 지나친 경향성, 지나친 정치성 때문에 예술성이 훼손되어 사실상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 악령이라는 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이제 악령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스테판 베로벤스키 부자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작가가 이제 그렇게 처음에 그 부자 얘기로 이제 쓰려고 해서 그런데 쓰다가 중간에 스타브로긴이라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이제 인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인물을 이제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그 인물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새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그만 이제 스크보레시니키 조그만 이제 이 시골은 아니지만 지방 이제 소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일단의 그 혁명적 성향을 가진 이제 청년들이 나타나가지고 도시를 완전 이제 한번 휘젓는 걸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조직하는 인물이 뾰트르 베로벤스키 라는 이제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 젊은 무정부주의자, 약간 모델이 된 건 이제 네차예프, 그다음에 이제 바쿠닌 이런 인물인데요. 그거를 이제 대변을 하고, 일단은 이제 그룹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제 5인조라고 편의상은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그룹이 있고 샤토프란 청년이 있는데 원래 여기에 일원이었는데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밀고 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핑계를 대가지고 얘를 이제 죽이고 이제 모두를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사건이 하나인데 전체 소설 속에서 요거는 되게 작은 지분을 차지하는데 뭐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부분인 거죠. 근데 요거에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 이유는 원래 이 소설을 쓰도록 만든 동기가 이겁니다. 네차예프 사건입니다. 일명 네차예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차예프가 그 이바노프라는 이제 그 친구를 죽이게 되는 거죠. 다른 이제 그 클럽의 구성원들과 함께 요 라인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식 형이상학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물들이 굉장히 이제 사유가 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끼릴로프도 그렇고 샤토프도 그렇고 그들 각각이 이런 어떤 저러한 이제 사상을 대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런 사상을 불어 넣어준 인물이 누구다? 바로 니콜라이 프세볼로도비치 스타브로긴이다 라는 식의 이제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브로긴을 둘러싼 여러 여성들이 있어요. 어머니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런 사랑, 쟤는 저런 사랑해서 온갖 이제 또 여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 라인이 쭉 있고 마지막에 작가가 죽고 나서 발표된 스타브로긴즈 컨페션 요런 제목으로 이제 발표가 돼서 루카치도 한자 게오르그 루카츠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마르크시스트 비평가가 있는데 한자 써줄 정도로 그게 이제 유명한 텍스트입니다. 요즘 이제 나오는 전집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스타브로긴이 그
지온이라는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대목, 일종의 고해성사 같이 그런 대목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타브로긴의 내면을 나아가서 소설 전체에 또한 이제 구성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도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러시아 명작의 옛 시간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건 이제 그 뒤로는 하지 않고, 또 도스텝스키만 다른 수업에서는 이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스텝스키가 쓴 소설이 미성년입니다. 요것은 이제 도스텝스키식 성장 소설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도스텝스키는 많이 죽을수록 소설이 좋다고, 표현이 좀 조잡합니다만은, 선열이 낭자할수록 이제 훌륭한 소설이 된다고. 악령은 정말 많이 죽거든요. 백치도 그렇고요. 저기 죄아벌도 그렇잖아요. 누가 죽잖아요. 근데 미성년은 딱히 출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재미가 없다고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데 또 그 나름으로는 저는 또 연구자니까 논문도 쓰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이제 소설입니다. 그러고 이제 도스텝스키가 이러저러한 이제 작가 일기 요거를 이제 통해 일종의 잡지 같은 이제 그런 건데, 그 칼럼 같은 걸 여기다가 이제 실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민이라는 잡지에 자기만의 조그만 지면이 있다가, 나중에는 요것만 따로 떼내 가지고 이제 단행본으로 발간을 하면서 이게 꽤 팔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애도 둘이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작가 일기가 좀 그런 구실을 해주고 차기작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마지막 작품이고, 네, 뭐 명실상부한 최고작입니다.